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번 더 정세가 대립에서 또 대화로 급격하게 기류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광명성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지금 동향은 어떻게 소식 전해오는 게 있나요? 광명성절 이제 김정일을 상징을 하고 네. 김일성을 상징을 하는 이제 태양절 다음으로 사실상 크게 북한이 축하를 하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정준연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끄끄지는 해라고 그러는 예를 들면 이제 뭐 70이다, 75다. 네. 이럴 때는 이제 특별히 큰 행사를 프레이드와 함께 하지만은 예. 그 해의 그 기념일은 비교적 약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가는군요. 올해도 이제 그 76주년이기 때문에 뭐 큰 행사보다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예. 이런 행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제 그저께 이 중앙보고회의라고 그래서 이제 당 정군의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아마 최용해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연설을 했고 예. 보도되기는 아마 최용해 당 부위원장이 보고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아마 오늘 새벽 또는 어제 저녁에는 조금 전에 TV에서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직접 이 김일성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 예. 이런 것과 이제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에는 대략 그 대동강 변에서 불꽃놀이 하는 정도로 해서 행사가 마무리되지 않는가. 또 통상적인 그런 그 행사의- 범위를 예.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예. 다행히 이제 또 북한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좀 편안한 가운데 이 올림픽도 감상을 하면서 그렇게 도발에 관해서는 조금 안심한 상태에서 참관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조선중앙TV도 오늘 관련된 소식 전하면서 이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그 황병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잇따라 계속 포착이 됐어요. 맞다면 이게 정치 무대에 복귀한 걸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네. 황병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로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 없어졌죠.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해 준 것에 의하면 지금 일단은 그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서 예. 사상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번에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객석에 그 부부장들이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것은 확실하고 아마 부부장급으로 지금 다시 복귀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총정치국장이 북한에서는 군서열 1위인가요? 총정치국장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 북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이른바 선군 정치라 해서 예. 군을 가장 이제 앞세웠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총정치국장 인사를 결국 담당하는 거거든요. 사상 검열도 그쪽에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자리였고 그래서 사실은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총정치국장이라는 것을 따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관리하긴 했지만 이제 예.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총정치국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최룡해도 했다가 지금 황병서가 했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예. 아마 지금 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보태면은 네네. 최용해 그다음에 이제 뭐 최용해도 총정치국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황병서의 경우는 아마 사상 교육을 받고 복귀를 했는데 예. 군복은 벗고 민간 복장으로 나왔고 네. 직책은 아마 그 부부장급이 서 있는 걸로 네. 봐가지고 당 부부장급으로 복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뭐 사상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일선에서 후퇴했지만은 네. 복귀한 걸로 봐서 여전히 김정은으로부터의 신임은 예.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복귀 가능성도
조금 조심스럽게 점칠 수가 있다. 복귀는 했지만은 예, 예. 중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함께 숙청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김원홍이는 전혀 이 모습에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걸로 봐서는 황병선은 다시 이제 재신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네. 김원홍 전 이제 안전보위부장 같은 경우는 복귀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위기가 1월부터 남북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해 모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근데 문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3월 25일 이후 4월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 한반도의 분위기, 남북 간의 분위기, 이 연합훈련과의 관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연합훈련이 1차 고비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이른바 이제 포스트 평창, 평창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난번 이제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김여정을 특사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지금 제의가 된 상태라서 네. 네. 이 평창의 분위기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제 비핵화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아마 1차 고비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훈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아주 일관되게 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했고 그것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를 했고 예. 가장 최근까지도 노동신문이랑 모든 북한의 매체가 연합훈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보에서 얘기를 한 거 이제 그 조청년 기간지인데요. 남북 관계가 파탄 날 수도 있다. 연합훈련을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아마 고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차적 고비란 표현을 박 교수님이 써주셨는데요. 만약에 축소하거나 연기를 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미 동맹에도 좀 균열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직후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이 이제 아마 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우리 정부도 연합훈련에 대한 이런 비중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입장 또 한미 동맹의 입장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견고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자세는 확고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하고 남북 관계 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양보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협상하고 흥정할 것도 있지만은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어떤 흥정 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치하고 한미동맹의 핵심이 한미연합 방위체제고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65년 가까이 전쟁을 방지한 역할을 했고 그 전쟁 방지의 억제력은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이런 그 전투력 유지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과 또는 전쟁 억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연합훈련은 이게 어떤 그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은 훈련 자체를 갖다가 협상 또는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실제 또 어떤 훈련이냐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곧 있을 이제 예를 들어서 키 리졸브 훈련 이런 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연례적, 방어적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이걸 갖다가 북한이 마치 핵을 사용한 또는 핵 북침 전쟁이다 이런 명목으로 아주 그냥 단정을 지어서 연합 훈련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폄하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나 또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코 수용을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이제 이 연합 훈련을 이번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에는 일부 약간 뒤로 물렸다는 이 정도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다 하는 것을 갖고 그 외의 앞으로 있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긴밀히 지속해야 된다. 미국 측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동맹 관계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도 일단 한미 연합훈련 축소설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북한과의 남북 간의 이런 대화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그러면 남북 간에 뭐 특사를 북한에서도 보냈으니까 우리도 본회에서 뭐 의견을 타진해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9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 당국 회담 개최도 합의했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남북 간에는 가장 먼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평창 올림픽을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것을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안전하게 치러내고 있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평화 올림픽이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진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제의가 된 상태니까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많은 이제 정지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북한의 비핵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제가 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간 군사회담, 당국 간 회담이죠.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이제 고위급 대표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가 저쪽 리성건이 만났을 때 합의한 것이 이제 군사 당국자 회담인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나서 이제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있었고 또 남북 간의 상호 비방이라든지 지금 뭐 확성기 문제라든지 또 서해안의 그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라든지 좀 민감한 문제들이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제 비핵화로 넘어가는 그 대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면을 일단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한 내용들을 한국이 원칙을 갖고 북한과의 할 말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남북 관계 이거 지금 개선하는 거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뭐 북한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선전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뭐 비중 있게 또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잘 협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속담에 이를테면은 이제 뭐 서두르면은 이를 그르칠 수가 있고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김여정 일행의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아주 급진전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설날 연휴라든지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차분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동맹 간의 협조라든지 이 긴밀한 어떤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다녀는 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조금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또 뭐 충분한 그 어떤 이런 조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서는 역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남북 관계가 아주 급진전된 것만큼 미국과에는 오히려 조금 소원한 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금 숨 돌리는 이런 숨 고르게 하는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 또 일본과도 좀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남북 간 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 부통령도 평창에 와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언급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일단 북한과 무엇을 이야기할지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 예비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말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권유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죠. 미국도 북한이랑 한번 만나봐라. 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우린 대화를 한다. 그리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절대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당장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반면 북한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도 대화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것은 결국 핵 군축 협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양측의 워낙 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과의 완전 전향적인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비 대화라는 얘기를 하죠. 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비 대화. 한번 만나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도대체 뭐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지난 12월에 틸러슨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서 날씨 얘기도 좋으니까 도대체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드러나 그렇습니다. 보자라는 건데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는 분위기가 다르게 미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나도 우리는 정확하게 비핵화 대화를 한다. 그리고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해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미북 간의 대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사실은 너무나 불신의 골이 깊었고 예. 벽이 사실 너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간격을 메우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탐색적 대화 또는 예비적 대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들으는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 북한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예비적 대화에 대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예. 그러나 일단은 대화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와 함께 미북 간의 그런 대화도 같이 병행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과연 이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북미 대화 만약 이게 무산된다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대화가 일단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 그 지금 말한 예비 대화 같이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면 북한에 앉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우리 장관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앉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앉아도 상대방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당장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북한과 관여를 하긴 해야지만 동시에 억지도 할 수고 제재도 하는 그런 다차원적인 방법을 갖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남북 간의 관계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